우리가 공무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하든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너무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사실 다 괜찮은 부분이고,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원래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가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다에 대한 사실 뭐 군의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자기소개서는 필기발표 이후에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총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순 제출용으로 면접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상황은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 자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자기 이해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필기 발표가 나면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또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너무 어쨌든 뭐 활용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에서는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막 엄청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잘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저는 결국에 이 두 가지가 자기 표현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기 이해나 경험 정리의 어떤 한번 계기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자기소개서에서 가치관이나 성장 과정이나 내가 뭐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면접에서 내가 표현하게 되는 나의 또 소재가 되고 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소개서가 면접은 겹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좀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나 계기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무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뭐 질문별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모음 답변 예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 자기소개서 문항은 700바이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보통 한 350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글자 수는 다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90에서 95%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 가능성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가 가정 및 생활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 과정으로 해서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활동 등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아 표현인데요. 성격과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가 지원 동기와 포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들이 이제 공무원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질문일까를 분석을 해보자면, 가정 및 생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나 본인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얻은 삶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들을 어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좀 가정 및 생활 환경에 좀 적합한 이야기를 쓰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과정, 두 번째 질문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 성장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공무원이나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컸다, 성장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했었던 나의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성장 과정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자아 표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을 위해서 제시를 했죠.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나 직업관이나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면 좋은 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있겠죠. 이거는 또 앞부분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얻은 나의 어떤 직업관과 군 조직 그리고 직렬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직무적인 목표를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라는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포부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4번에 이야기나 소재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기소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서 면접 준비할 때 중요한 게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 이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스토리를 좀 이해해보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경험 정리를 꼭 해보셔라 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나 글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어떤 포맷으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정 및 생활 환경 질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본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존재로부터 얻은 삶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예시를 안 가져오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랬을 때 뭐 소제목 이렇게 넣었죠.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 결정짓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 너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배워왔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저는 뭐 책임감이 강하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조금 더 타격감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군 조직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군 조직이나 군무원으로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핵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군 조직의 일원을 목표로 하는 군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 선택과 책임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을 보면서 배워왔던 것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쓰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두괄식으로 내가 앞에다가 좀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에서 쓰실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에 있어서 이 내가 제시하려는 소재나 경험이 군 조직,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군무원 자기소개서 예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자기소개서 모범 예시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질문인데요.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통해서 얻은 가치관이나 이런 결정적 계기를 얘기를 하라라고 했는데 예시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연탄 배달, 농촌봉사활동, 다문화 멘토링, 여러 사회공헌활동에 단연간 꾸준히 참여하면서 몇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요양병원에서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때 저는 병실 청소와 급식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는데 쭉 이렇게 친손자 같다면 너무 기뻐하시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느낄 수 있었고 진심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 이 예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군무원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시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군무원 자기소개서든 뭐 어디 뭐 공무원 자기소개서든 어디 사기업 자기소개서든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다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예요. 이걸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군무원에 지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조금 인식을 줄 수 없는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봉사활동 몇 시간 했다. 그랬더니 뭐 여기서 이 때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너무 기뻤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느낄 수 있었고 진심이 통한다는 걸 깨달았다. 뭐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도대체 군무원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냥 이거는 이 성장 과정이라는 질문에만 집중한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뭐 소재를 뜯어 고친다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내가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이제 성장 과정이고 예시를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공을 지향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 것은 군무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경험들 자체가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 굉장히 그게 좋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 위에서 예시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연결 짓는 부분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공을 지향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지하는 태도, 그런 가치관이 군무원으로서 내 역할에 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핵심 태도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내가 군무원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좀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절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하는 행동이 갖는 공공을 지향하는 의미에 몰입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답변은 사실 면접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에 좀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군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이라는 그 특성에 매력을 느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하셔도 충분히 매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아 표현입니다. 이제 성격과 국가 간, 안보 간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간 땡동에서 위치한 땡땡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 우수 사원을 땡땡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항상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참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자, 일단 첫 번째의 문제는 군무원으로서의 잘못된 직무 이해로 방향성이 맞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군무원이 어떤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이제 군무원이 이제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메인으로 쓸 만큼의 업무가 메인은 아니에요. 민원 응대라는 것 자체가.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 응대를 하겠다.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직무이해로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어떤 장점이 직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이 전혀 되지 않았죠. 내가 지원하는 뭐 군무원으로서 행정직 군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직렬 군무원인지 그 직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의미가 도출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군무원으로서 가진 상대방의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는 군무원으로서 상급부대 및 예하부대의 주요 업무 관계자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주도하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군 조직에 대한 이해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군무원은 결국에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인 측면을 관련해서 우리 부대 혹은 예하부대, 상급부대 업무 이해관계자들, 업무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되어 있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한다라는 것들을 좀 직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온나라 시스템이나 공문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현황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업무 관계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도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적인 부분, 뭐 가치관, 국가관,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시는 게 좋지만 그게 실제로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 있는 좀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고 뭐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볼게요. 자,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 및 포부에서는 뭐 직업관과 군 조직, 직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직무적인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너도는 예시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군무원을 지원한 계기는 관련 학과의 많은 선배들이 땡땡직 군무원을 지원하시는 본 것도 군무원 지원 계기가 되었지만 특히 땡땡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몇 년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대한 가치를 많이 느끼며 자연스레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군무원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 이랬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하루에 필기 공부를 평균 몇 시간씩 하였으며 사무 자동화 외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땡땡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예시를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혹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고민하기가 싫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굳이 뭐 관련 학과의 선배들이 군무원을 지원하는 것들을 그게 지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많은 선배들이 이 군무원에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로 삼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이거를 지원 동기로 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 뭐 차량직 공무원 원래 1000명 뽑죠. 1000명 정도 뽑는데 그 면접 대상자가 거의 1300명? 네, 1000명 넘어요.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10명, 100명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면접에서는 답변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행정법님 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면접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설마 진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쓰세요. 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의 문제는 어쨌든 자신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는 지원 동기이고요. 포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노력으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단순히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추상적인 포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접에서 여러분들 포부에서 당연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봉사 정신을 가지겠다. 뭐 일 열심히 하겠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글자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예시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자,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는 지난 봉사활동과 전공을 통해 얻은 공익지향성의 가치를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군무원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자체를 명확하게 던져줍니다. 앞부분에서 공익지향성의 가치를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 땡땡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공익을 지향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 전공인 행정학을 살려 공공을 지향하는 군 조직의 행정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내 전공, 내 경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군무원으로서 혹은 군 조직의 직무에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랬습니다. 또한 행정직 군무원으로서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군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부도 군무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으면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거에 대한 목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무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군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봤을 때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대 운영의 주요 일정과 계획을 좀 세심하게 확인하고 행정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행정 업무, 행정직렬 군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거나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을 해서 이런 역량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포부들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낼 수 있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답변이 사실 잠깐 시간을 가지고 뭐 5분 10분 동안 쓴 거기 때문에 뭐 정말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때 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거를 좀 분리지어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결국에는 자기 표현의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군무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군무원 자기소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직무 수행 환경을 반드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정직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네, 군 조직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 라고 해서 그냥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지 마시고, 그럼 내가 직무 수행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해야 내가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에 대한 관점, 성격, 역량, 비전, 직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예요. 이거 자기소개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내 가치관, 내 성격, 일에 대한 관점, 내 역량, 내 직무적인 비전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면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되는 자기의 요소예요. 이것도 모르고 면접 들어가면 진짜 뭐 속된 말로 면접 조집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하고 자기 이해를 하면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 요소가 군 조직과 군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보면 항상 앞부분에 그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제시하는 뭐 가치관, 내가 제시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이게 군무원으로서 혹은 군 조직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제가 첫 문장에 항상 넣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이해를 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통찰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은 통찰한 바를 두 갈씩으로 표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갈씩 표현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문장의 첫 문단에 가장 문장의 앞에다가 넣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공무원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황에서 조금 내가 군 조직과 직무를 이해를 하는 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그 이해한 어떤 경험 정리, 자기 이해, 군 조직, 직무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 설계를 하셔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네 번째가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작성한 답변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 작성법까지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할 이야기는 이 정도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저희가 면접 준비를 위한 경험의 이제 소재 선정과 경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옥화방하고 카페하고 통해서 진짜 뭐 여러분들 괜히 엄한 데서 돈 주고 사는 자료들 저희 그냥 공짜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얻어 가셔서 면접 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8시에는 저희가 경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 정리와 또 이제 실제로 뭐 1분 자기소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모음 답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컨설팅 받고 싶은데 문의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내일쯤이나 아마 저희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 저희 라이브 시간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